그녀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 들려오는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은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미소와 함께 와인 잔을 기울였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처럼 느껴졌다. 모두가 각자의 가면을 쓰고 배역을 연기하는 곳. 바로 상류사회의 무대였다. 윤세라는 그 무대의 가장 화려한 여주인공이었다. 빛나는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그녀의 가문이 부여한 윤씨 가문의 자랑이라는 칭호까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그녀의 옆에는 약혼자 김민석이 서 있었다. 명문가 출신의 젊은 사업가. 그는 완벽한 매너와 능숙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계산적인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와 세라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두 가문의 이익을 위한 견고한 계약이었다. 세라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가슴속에 깊은 공허함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황금 우리에 갇힌 새와 같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자유를 잃은 채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멈췄다. 군중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감. 그는 화려한 예복 대신 깔끔한 검은색 수트를 입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 연극 같은 무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진실하고 깊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넥스트론이라는 신생 IT 기업의 젊은 CEO 정현우였다. 세라는 그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맨몸으로 성공 신화를 쓴 천재적인 사업가. 하지만 언론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의 고독을 세라는 왠지 모르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그에게 다가갔다. 정현우 씨, 윤세라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인사에 잠시 놀란 듯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아첨을 쏟아내는 이 자리에서 그녀의 솔직하고 담담한 태도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서로에게 닿는 듯했다. 그날 밤 그들은 사람들 몰래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넌사인 아래 그들은 강변을 따라 걸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우는 성공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자신의 외로운 삶을 털어놓았고 세라는 황금 우리에 갇힌 새와 같은 자신의 답답한 현실을 고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공감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존재했구나. 현우는 생각했다. 그리고 세라 역시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느꼈다. 그들은 한적한 언덕에 올라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세라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을 벗어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세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을 약속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행복은 잠시였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오빠 윤태준이 그녀의 약혼자 김민석과 손을 잡고 현우의 회사를 파산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태준은 냉정하고 잔인한 사업가였다.
그에게 현우는 그저 방해물일 뿐이었다. 세라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의 사랑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세라는 현우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려 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모두 태준에게 가로막혔다. 어딜 가려고 해. 세라야, 너 때문에 우리 가문 전체가 위태로워질 뻔했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세라를 별장에 감금했다. 세라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태준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현우만 포기해줘. 너만 조용히 있어주면 내가 현우를 건드리지 않을게. 그가 이 바닥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원치 않으면. 태준의 말은 셀에게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현우를 절대 해치지 말 것을 약속받고 탈출을 시도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별장을 빠져나가려던 그녀는 달려오는 트럭에 부딪히고 말았다. 세상은 검게 변했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현우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다. 그녀의 변명 없는 사라짐은 현우에게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윤세라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온몸을 옥죄는 통증 속에서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붕대에 감겨있던 얼굴이 드러났을 때 그녀는 낯선 자신을 마주해야 했다. 예전에 아름다웠던 윤세라는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불규칙하고 흉측한 상처들이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통증과 함께 밀려오는 절망감은 그녀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듯했다. 그녀의 옆을 지키던 것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주치의였던 박 원장이었다. 박 원장은 그녀의 가족에게 버림받은 그녀를 조용히 거두어 주었다. 태주는 그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지만 그녀의 흉측해진 얼굴을 보고는 역겨움과 함께 차가운 말을 내뱉었다. 이제 네가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윤세라는 죽었어. 이 얼굴로 평생을 숨어 살아.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의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세라는 박 원장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작은 도시의 한 구석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녀의 과거는 아무도 모르는 완벽하게 지워진 삶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드레스를 입지 않았고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그녀의 일상은 밋밋하고 조용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아름다움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한 혐오와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시선들을 피하기 위해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거울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한 남자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현우. 그녀는 그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녀가 사라진 후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매일 밤마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는 그와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벽이었다. 그녀는 그가 행복하기만을 바랐다. 그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기를, 그녀의 삶이 멈춰 있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넥스트론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 IT 기업이 되었다. 정현우는 냉철하고 잔인한 사업가, 인정사정 없는 승부사라는 별명과 함께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서도 웃음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눈빛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삶은 오직 성공과 복수라는 두 가지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윤씨 가문에게 철저한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를 버리고 떠난 윤세엘에 대한 지독한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는 어느 날 신문 기사를 통해 현우의 소식을 접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딱딱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에 기뻐하면서도 그의 차가운 눈빛에 가슴이 아팠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걸까? 죄책감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더라도 그녀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 그가 역겨워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영원히 그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를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서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 직전에 놓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그녀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돌봐야 했고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이력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우연히 넥스트론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곳은 정현우가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박민서라는 이름의 그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그녀는 넥스트론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은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길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민서는 넥스트론의 로비에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예전에 윤세라였을 때 그녀는 이런 곳에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서 있는 그녀는 마치 이방인 같았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천장을 뚫을 듯한 웅장한 층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면접 안내를 받았다. 그녀는 혹시나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면접장은 35층. 최고 경영진이 사용하는 층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회색빛의 복도였다. 정적만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녀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면접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복도 끝에 있는 CEO 사무실 문을 힐끗 보았다. 그 문 너머에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남자가 있었다. 면접이 시작되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냉정한 질문들을 던졌다. 이력서에 공백이 기네요. 그동안 뭘 하셨습니까? 민서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합격이라는 목표만을 생각하며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다. 그때 면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현우였다. 그의 등장에 면접관들은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그들을 무시한 채 민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이분이 박민서 씨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들었다. 네, 맞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이력서를 들여다보았다. 이력서에 특별한 경력은 없는데 넥스트론에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넥스트론은 제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라면 저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실을 담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낯선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한 깊은 공허함이었다. 현우는 그녀의 면접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 그는 면접관들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박민서 씨, 채용하세요. 그의 결정에 면접관들은 모두 놀란 듯했다. 그들은 그녀의 평범한 스펙과 흉터가 있는 얼굴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우는 그들의 말을 무시했다. 나는 그녀의 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렇게 민서는 넥스트론의 일원이 되었다. 회사 생활은 험난했다. 민서는 비서실의 막내로 들어갔지만 그녀의 직속 상사인 강수진 팀장은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강수진은 늘 완벽하고 세련된 외모를 자랑하며 현우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민서의 흉터 있는 얼굴과 서툰 일 처리를 비웃으며 괴롭혔다. 박민서 씨, 이력서에 희망을 보았다고 했죠. 그런 희망은 다른 데 가서 찾아보세요. 여긴 희망을 파는 곳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파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민서는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업무를 익혔고 강수진의 괴롭힘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현우를 위해 헌신했다. 그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 현우는 그런 민서의 모습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그가 사랑했던 윤세라의 눈빛과 닮아 있었다. 어느 날 민서는 우연히 현우의 책상 위에 놓인 신문 기사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오빠 윤태준에 대한 기사였다. 기사에는 윤태준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서는 기사를 보고 몸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기사 옆에 놓인 그녀의 어릴 적 사진을 보게 되었다. 현우는 아직도 그녀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다짐했다. 그가 그녀에게서 받은 상처를 언젠가 꼭 치유해주겠다고. 민서의 회사 생활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현우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지만 그의 존재는 그녀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지적, 차가운 눈빛,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는 묘한 호기심까지.
민서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알아볼까봐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일하는 이 시간이 그녀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녀가 그에게 남긴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주고 싶었다. 비서실 팀장 강수진은 민서를 더욱 못살게 굴었다. 그녀는 민서의 서류 정리 방식을 트집 잡거나 일부러 어려운 업무를 떠넘기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박민서 씨, 제가 말했죠. 여긴 희망을 찾는 곳이 아니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일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윤세라였을 때보다 더 강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넥스트론의 신규 프로젝트 오로라가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에게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임원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지만 아무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넘어선 그의 모든 것을 건 승부였다. 민서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 내용을 귀에 깊게 들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모두가 기술적인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가득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그녀가 예전 윤세라였을 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며 얻었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대표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현우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민서 씨, 할 말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희가 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로라 프로젝트의 본질은 기술적인 우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닐까요? 그녀의 말에 모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수진은 비웃으며 말했다. 박민서 씨,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긴 신입 직원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우는 수진의 말을 제지했다. 계속하세요. 민서는 용기를 얻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오로라 프로젝트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기술 유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프로젝트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술 유출을 막는 동시에 사용자들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그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들의 삶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녀의 말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모두가 그녀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다. 현우는 그녀의 의견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윤세라의 열정과 따뜻함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서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프로젝트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장 박민서 씨를 프로젝트 팀에 합류시키세요. 현우의 결정에
강수진은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민서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현우는 그 미소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그 미소가 왜 그토록 익숙하고 왜 그토록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오로라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오로라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용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현우는 민서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열정과 진심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평범한 비서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그녀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서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던 민서의 사무실에 현우가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부드러웠다.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할 일이 좀 남아서요. 현우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수첩을 보았다. 대단하군요. 이 모든 것을 당신 혼자 해냈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한 덕분이죠.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현우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다. 그날 밤 현우는 민서와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현우는 자신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외롭게 달려온 삶을 털어놓았다. 민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그가 성공한 CEO라는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통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정현우는 박민서의 곁에 있을수록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마치 데자비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에게서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윤세라의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흉터투성이 얼굴과 평범한 외모는 그의 기억 속 아름다운 세라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현우는 민서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에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 그녀가 점심으로 먹는 샐러드, 그리고 그녀가 야근할 때 듣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까지.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박민서 씨, 혹시 예전에도 이 도시에서 살았습니까? 그의 질문은 예리했고 민서는 순간 당황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는 그녀만의 것이 아니라 그녀와 현우의 행복을 동시에 파괴할 수 있는 폭탄과 같았다.
현우는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녀의 과거와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그의 기억 속 윤세라와 겹쳐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민서의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 한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주치의였던 박 원장이었다. 현우는 박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저 혹시 박민서라는 이름의 환자를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 원장은 현우의 질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압니다. 내게는 딸과 같은 아이죠. 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민서의 과거에 박 원장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현우는 박 원장의 병원으로 찾아갔다. 박 원장은 현우의 방문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그를 조용히 맞이했다. 현우는 박 원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민서, 그녀가 윤세라입니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원장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네, 맞습니다. 그녀는 윤세라입니다. 박 원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세라의 교통사고, 그녀의 흉측한 얼굴, 그리고 그녀의 오빠, 윤태준의 비열한 음모까지. 박 원장은 세라가 현우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현우는 박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세라를 향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곁에서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현우는 박 원장에게서 세라의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받았다. 영상 속에는 별장을 빠져나와 그에게 달려오던 세라의 모습과 그녀를 가로막는 태준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향해 돌진하는 트럭의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현우는 영상을 보며 오열했다. 그는 그녀의 변명 없는 사라짐이 그녀의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에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다. 현우는 오열하며 민서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는 또다시 숨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민서는 문을 열었고 현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숨길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다.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왜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그의 품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해요, 대표님.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다. 현우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도 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서의 눈물은 더욱 굵어졌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비로소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현우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서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그녀의 흉터투성이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따뜻해서 민서는 눈물이 다시 핑 돌았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그에게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교통사고의 진실, 오빠 윤태준의 비열한 협박, 그리고 박 원장의 도움으로 박민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왔던 이야기까지. 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당신을 찾아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혼자 두어서 미안합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오해와 그리움을 녹여주었다. 민서는 현우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위로를 얻었고, 현우는 세라의 희생이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더욱 단단하고 견고한 사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민서를 데리고 회사로 향했다. 그녀는 불안했다.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대표님의 비서가 흉터가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면 그녀는 다시 세상의 시선에 갇힐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 믿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두 사람의 손을 잡은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강수진 팀장은 분노와 질투에 가득 찬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다. 현우는 직원들 앞에서 민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박민서 씨는 나의 개인 비서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현우의 선언에 직원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그녀의 얼굴에 난 흉터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현우의 단호한 태도에 감히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다. 강수진은 현우를 따로 찾아가 항의했다. 대표님, 어떻게 그런 사람을 비서로 두십니까? 그녀는 얼굴에, 그리고 그녀의 능력도. 현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강수진 팀장, 박민서 씨의 능력은 당신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는 당신의 추악한 마음보다 아름답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에 강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돌아섰지만 민서와 현우의 관계를 결코 인정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현우는 민서에게 윤태준에 대한 모든 자료를 건넸다. 이게 당신의 오빠가 저지른 모든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되찾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세요. 나는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의 말에 민서는 망설였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우의 눈빛에서 그녀는 용기를 얻었다. 민서는 윤태준의 회사로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 앞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윤태준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너는 죽은 게 아니었어. 이 흉측한 얼굴은.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역겨움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의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다. 그 서류 뭉치 안에는 윤태준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다. 오빠, 나는 윤세라입니다. 당신이 죽이려 했던, 그리고 당신이 버렸던 동생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폭로할 겁니다. 당신의 탐욕과 비열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그리고 현우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세상에 모두 알릴 겁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윤태준은 그녀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놀란 것은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인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민서의 말에 윤태준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흉터투성이의 낯선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윤세라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에 압도당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는 분노와 함께 불안에 떨며 소리쳤다. 민서는 그의 추악한 모습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하나씩 읊었다. 오빠, 나는 당신이 현우 씨 회사에 했던 짓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도요. 당신의 탐욕과 비열함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불행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태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동생을 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았으며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세라야,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위선적인 눈물을 외면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빠, 당신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외면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내 오빠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어떤 동정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태준에게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민서는 그곳을 떠나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다. 당신이 나에게 남긴 이 상처, 나는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준 고통을 나는 평생 동안 기억할 겁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다. 그녀는 현우의 회사로 돌아왔다. 현우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잘했습니다. 은주 씨,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되찾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세요. 그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과거를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현우는 함께 윤태준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했다. 윤태준의 모든 악행은 세상에 알려졌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추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윤씨 가문은 몰락했고 윤태준은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의 추악한 진실에 분노했고 그의 동생 윤셀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민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
바로 자신의 얼굴에 난 흉터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흉터를 어루만졌다. 이것은 나의 역사야. 그녀는 흉터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흉터에서 자신의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흉터 때문에 숨어 살았던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간들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민서에게 성형수술을 권했다. 은주 씨, 이제 당신의 과거를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만 민서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요. 이 상처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현우는 그녀의 단호한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을, 그리고 당신의 강한 영혼을. 그의 말에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의 사랑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서는 자신의 얼굴에 난 흉터를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는 윤세라입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에 난 이 상처는 제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흔적입니다. 저는 이 상처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처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기자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는 현우의 옆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민서의 용기 있는 고백은 세상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악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에 난 상처를 더 이상 흉측하다고 보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을 지키고 부당함에 맞서 싸운 한 여인의 용기와 희생의 증표였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박민서라는 가명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윤세라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에 난 흉터는 그녀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그것을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강지훈의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어린 시절, 그녀는 화려한 파티복 대신 따뜻한 털실로 스웨터를 짜고 싶어 했다. 그것은 그녀가 황금우리에 갇혀 살면서 잊고 지냈던 아주 작은 꿈이었다. 현우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해 주었다. 세라 씨,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세요. 나는 당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에 세라는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털실을 만지고 뜨개질을 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공방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털실을 한 땀 한 땀 뜨면서 지난날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만들어갔다. 현우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그녀의 공방에 들렀다. 그는 그녀가 직접 짠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행복하게 웃었다. 세라 씨, 당신이 짠 스웨터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가 봅니다. 그의 말에 세라는 수줍게 웃었다. 그녀는 현우의 옆에서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세라의 공방에
한 중년의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세라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세라의 옛 친구였던 김민석의 어머니, 김 여사였다. 김 여사는 세라의 얼굴에 난 흉터를 보고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세라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아들 때문에 네가. 김 여사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세라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뒤늦게 알게 되었다. 세라는 김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저는 제 상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말에 김 여사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셀에게 따뜻한 스웨터를 한 벌 사서 돌아갔다. 그 스웨터는 그녀의 아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녀의 아들은 스웨터를 보며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했다. 세라의 공방은 점점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녀가 직접 만든 따뜻한 스웨터를 사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는 진정한 예술가이자 용기 있는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바로 그녀의 가족, 그녀를 버리고 상처 입혔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세라는 그들을 찾아갔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녀의 얼굴에 난 흉터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와 함께 여전히 그녀를 향한 부끄러움과 회피가 서려 있었다. 세라야,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녀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세라는 담담하게 말했다. 네, 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윤세라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입니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그들은 그녀를 버린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세라는 그들의 태도에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매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택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유로웠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세라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공방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이 되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공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공방은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행복, 슬픔, 고통, 희망, 세라는 그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지 않았다. 과거는 그녀에게 교훈을 주었고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강수진 팀장은 넥스트론에서 해고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전락했고 그녀의 삶은 비참하게 끝났다. 세라는 그녀의 소식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수진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동정심을 느꼈다. 수진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했던 것이다. 세라는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을까?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세라는 현우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 그들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아주 평범하고 잔잔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현우는 그녀의 공방에 찾아와 그녀가 뜨개질하는 것을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그녀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세라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강변으로 갔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현우는 세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세라 씨,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당신의 흉터까지 사랑합니다. 이 흉터는 당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세라의 손을 잡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그가 직접 만든 은색 실반지가 들어있었다. 세라 씨,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화려한 결혼식이나 값비싼 예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 주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 씨, 기꺼이 당신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강변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아름답게 빛났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세라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된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옆에 있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며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자신의 삶을 사랑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가치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에 있었다. 결혼을 약속한 후 세라와 현우의 삶은 더욱 깊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해졌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둘만의 조용한 약속을 택했다. 현우는 세라의 공방으로 그녀를 찾아가 그녀가 직접 짠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눈부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과거를 끌어안아주는 진정한 사랑이었다. 세라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현우의 편지를 읽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그의 하루 일과 그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세라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의 편지는 그녀의 아침을 따뜻하게 시작하게 해주는 그녀만의 소중한 의식이었다. 그녀의 공방 세라의 오후는 여전히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그녀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한 번은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말했다. 사장님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저의 상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세라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현우는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세라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 그녀의 공방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가 뜨개질하는 것을 보며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쉬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했다. 현우는 셀에게 말했다. 세라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고 세라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동화 속 왕자와 공주의 삶처럼 완벽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갔다. 세라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흉터를 사랑했고 그것을 그녀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현우는 그녀의 흉터를 보며 그녀의 강인함을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어느 날 오후 세라는 공방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현우가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다. 그녀의 오빠 윤태준에게서 온 문자였다. 세라야,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정말 미안했다. 그의 문자에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세라는 문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지만 그의 상처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문자를 지우지 않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현우의 어깨에 기대었다. 현우 씨, 나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었다. 그들은 함께 공방에서 뜨개질을 했다. 현우는 서툰 솜씨로 털실을 엮었고 세라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들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소설처럼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